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사고 포개기 6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량 기반 학습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또 시스템 띵킹, 시스템 사고가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량 기반 학습은 CBL이라고 이니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Competency Based Learning의 약자가 되겠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이니셜이 SD이고 시스템 사고의 이니셜이 ST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량 기반 학습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개별 역량 개발을 넘어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SD, ST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습 초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역량 기반 학습, CBL은 특정한 기술이나 역량을 학습자 개인에게 맞춰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만약에 학습 목표로 설정을 한다면 해당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이 접근법은 개별 학습자의 역량 개발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둘러싼 시스템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는 개별 역량 개발을 넘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시스템적 맥락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탄소 배출, 경제적 비용, 정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계속 우리 사회에서 전 지구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말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기후 위기가 굉장히 닥쳐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사고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역량 기반 학습, CBL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특정한 역량을 학습하게 됩니다. 재활용 기술에 대한 학습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키우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해서 이런 걸 기획하고 이제 실천을 할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되겠죠. 또한 팀 프로젝트로 재활용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되면 협업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즉, 각각의 특정한 역량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근법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시스템 전반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캠페인이 효과가 있더라도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는 어떤 장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바로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사고 능력을 키워줍니다.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 과정 간의 피드백 루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인과순환지도, 커즐룹 다이어그램이나 또는 스탁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피드백 루프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스텔라나 벤심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소비 감소와 재활용 증가가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리프 어, 과정을 꼭 아이들이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 설계도 해보는 그러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세금 정책, 또 기업 규제, 소비자 행동 변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정책 폴리시 메이킹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기반 학습보다 이러한 점에서 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스템 사고 외에 시뮬레이션 모델링, 정책 설계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은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고 방정식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사고에 장기간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경우 간단한 수준의 모델링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정책 설계에는 이렇게 뭐 세금이라든지 기업 규제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초등 수준에서 간단한 수준에서의 정책 설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수업 사례를 여기 유튜브 또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시스템 사고는 요 두 가지와는 다르게 학령에 맞게 얼마든지 피드백 루프 개념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CBL 역량 기반 학습은 개별적인 기술 개발과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진 반면에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역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돕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적합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개념이 그 2015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OECD의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 보고서의 역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변혁적 역량,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 이 역량이 2022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이 기후 변화,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복잡성이 증대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변혁적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복잡성이 증대하는 이 시대에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역량 기반 학습보다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